네, 하이하이하이. 오늘은 순환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환계도 이제 조금 암기할 게 있긴 한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해하시고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환계를 구성하는 거예요 라고 하시면, 우선 순환계의 구성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심장이 있다. 혈관이 있을 것이다. 혈액이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쌤, 심장은 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심장 우리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 심방 몇 개, 심방 두 개짜리와 심실 몇 개짜리, 심실 두 개짜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 심장이 혈액순환에 뭐가 되는 거고 원동력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까? 자, 혈관이요 라고 하시면 우리가 이제 뒤에서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건데, 뭐가 있었지? 동맥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 동맥은 심장에서 나오는 쪽, 그리고 온몸에 퍼져 있는 모세혈관을 거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 정맥 지날 겁니다 라고 얘기하셔서, 동맥과 모세혈관, 정맥 세 가지가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혈액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 혈장은 그냥 물이 주성분짜리예요. 물이 주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로 이루어져 있다? 혈구가 있다. 이 혈구에 세 가지가 있었죠. 혈구에 세 가지가 뭐가 있었어? 적혈구가 있었고요, 백혈구 있었고요, 그리고 혈소판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떻게 순환을 할까 라는 거를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순환하는 건 물질을 운반한다는 거예요. 뭐를 운반한다고? 물질을 운반할게요. 온몸으로 물질을 운반할게, 폐로 물질을 운반할게, 폐에서 어떤 물질을 받고 온몸에서 어떤 물질을 받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물질을 운반하시면 됩니다. 자, 순환계의 기능 봅시다. 기능이 뭐라고요? 여러분, 소화기 없을 때 영양소와, 소화기에서의 영양소와 호흡기에서의 뭐를? 흡수된 산소를 온몸의 조직세포에 전달도 하고요. 맞습니까? 조직세포에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호흡기와 배설기로 전달하셔서 몸 밖으로 나가게 만들 겁니다 라고 하시니까, 순환은 뭐다? 물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 자,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심장입니다. 심장은 뭐라고요? 혈액을 순환시키는 원동력이에요 라고 하시는 거고요. 펌핑 되면 우리 혈액순환 시키는 겁니다. 심장의 구조 앞에서 얘기했죠? 두 개의 심방이 있을게요. 두 개의 심실이 있을게요. 선생님, 심방은 뭔데요? 심방은요,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건데, 뭐랑 연결돼 있다? 정맥과 연결돼 있다. 그래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을 받아들이고요. 심실은 뭔데요? 뭐랑 연결돼 있다? 동맥과 연결되어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낼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 심방보다 심실벽이 더 두껍다. 심실벽이 더 두꺼워요. 내보내는 쪽이 혈압이 높아서 그래요. 심실 중에는 폐로액을 내보내는 우심실보다 온몸을 내는 좌심실벽이 가장 두껍다. 가장 두꺼운 거 없다. 어디다? 좌심실이다. 근데 심실하고 심방 두께 비교해봐. 그러면 어디가 두껍다고? 심실이 두꺼울 거야. 혈액을 내보내는 쪽인 심실이 더 두꺼운 쪽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쌤, 아까 판막이 뭔데요? 내가 판막 얘기 안 했니? 자, 판막은요, 혈액이 역류하는 걸, 거꾸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심실이 혈압이 높다고 그랬어, 심방이 혈압이 높다고 그랬어, 심실이 혈압이 높다고 그랬지. 근데 심방, 혈압이 낮은 쪽에서 혈압이 높은 쪽으로 혈액이 움직이는 거야. 뭐야, 그러면 역류할 수 있지. 네가 혈압이 높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존재할게? 판막이 존재할게 라고 얘기하시면 돼. 자, 여러분들은요, 이 그림을 확인하시고 이 그림을 암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림 확인합시다. 자, 위쪽에 있는 거 심방입니다. 심장의 위쪽 심방, 아래쪽 심실, 이쪽이 우심방,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 확인하시고요. 자, 우선 좌심실에서 내가 뭐 색깔을 한 건 이따 다시 설명해 줄게. 자, 좌심실에서 혈액으로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좌심실에서 뭐 한다고? 온몸을 통해서 혈액을 내보낼 거야. 그럼 좌심실에서 혈액을 통해서 내보냈어요 라고 해서 어디에 도착할 거냐면 온몸에 도착합니다. 자, 좌심실에서 내보내는 쪽이 무슨 동맥이 될 거냐면 대동맥이 될 거예요. 무슨 동맥? 대동맥. 좌심실에서 어디를 거쳐서? 대동맥을 거쳐서 어디를 가겠다? 온몸을 가겠다. 이 온몸을 통해서 갈 때는요, 모세혈관을 지나거든. 이 모세혈관은 굉장히 얇아.
그래서 매우 얇아서 물질 교환을 활발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교환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시면 돼. 그러면 이 좌심실에서 나와서 대동맥을 거쳐서 어디를 갔다? 온몸을 갔다. 이 온몸 가서 뭐 하는데? 이 온몸으로요 산소를 줍니다. 뭘 준다고요? 산소를 줘요. 그 다음에 뭘 받아올 거냐면 CO2를 받아올 겁니다. 오케이? 물론 온몸을요 산소만 주는 거 아니야. 영양분도 주고요. CO2만 받는 거 아니야. 노폐물도 받아요. 라고도 얘기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 온몸을 거쳐서 다시 이제 어디를 거치게 되냐면 대정맥을 거치게 됩니다. 대정맥을 거쳐서 어디로 들어가요? 우심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우리가 무슨 순환이라고 할 거냐면 온몸을 걸쳤네. 온몸 순환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 너네 무슨 순환? 온몸 순환이다. 자, 우심방으로 들어간 혈액이요. 우심실로 이동을 하고요. 이때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판막이 있는 거야. 왜? 혈압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는데 역류 방지하려고. 그럼 다시 이제 우심실에서 나갑니다. 우심실에서 나왔어요. 자, 우심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를 갈 거냐? 우리는 폐를 갈 거예요. 자, 이때 폐를 우심실에서 폐로 가는 그 곳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폐동맥이라고 부를 겁니다. 폐동맥을 거쳐서 폐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걸치냐면 폐정맥을 걸칩니다. 폐정맥 걸쳐서 어디로 들어가요? 좌심방 들어가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 선생님, 그러면 이 폐에서도 물질을 교환하나요? 네, 물질을 교환합니다. 근데 온몸 순환하고 반대야. 너는 되려 뭐를 받아? O2를 받아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너는 뭘 받았다? O2를 받았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 다시 한번 정리할게. 좌심실에서 나왔어요. 어디를 통해서? 대동맥을 통해서.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의 모세혈관을 통해서 온몸에서 뭐를 주고?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았다. 그리고 어디를 통해서? 대정맥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간다? 우심방으로 들어간다. 다시 우심실에서 나오는 거를 뭐라고? 폐동맥을 걸쳐서 나왔고요. 어디를 지나? 폐를 지나. 이 폐에서는 뭐를 받아? 산소를 받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걸쳤어? 폐정맥을 걸쳤어.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어? 좌심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무조건 100% 암기하고 시험 보셔야 되고요. 아니요, 이거 우리 시험 대비할 때 문제 풀 때 이거 무조건 암기하고 계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이 빨간색과 이거 파란색 아니지만 뭐 파란색 무슨 차이예요? 이 빨간색과 파란색, 이 빨간색 폐정맥과 대동맥을 우리가 무슨 혈이라고 부를 거냐면 동맥혈이라고 부를 거예요. 무슨 혈? 동맥혈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동맥혈은 산소가 많아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 자, 선생님, 그럼 이건 뭐예요? 얘를요 정맥혈이라고 부를 겁니다. 뭐랑 뭐를요? 폐동맥과 대정맥을 뭐라고 부를 거라고? 정맥혈이라고 부를 거야. 자, 선생님, 정맥혈은요 CO2가 많고요 산소량이 적습니다. 왜 그래? 정맥혈은 산소 줬고요. 온몸을 지나면서 산소를 줬고 CO2를 받아왔죠? 그러니까 너는 CO2양이 많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너는 산소를 주러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런 거 너는 산소량이 많아야지. 그리고 너는 폐에서 산소를 뭐 했고? 받았고, 그래서 폐정맥을 지났으니까 폐정맥도 뭐가? 산소량이 많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꼭 암기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게 마지막에 가시면 정리되어 있는 게 있어. 여기 가시면 온몸 순환과 온몸 순환의 순서, 좌심실,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대정맥, 우심방. 이 순서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폐순환이에요 라고 하시면 우심실, 폐동맥, 폐모세혈관, 폐정맥, 좌심방을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때 온몸의 모세혈관, 온몸으로 뭐를 주고요? 산소를 주고요. 그 다음에 영양분도 주고요. 네, 산소 얘기를 더 많이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뭐를 받아서 CO2를 받고요. 노폐물도 받아서 순환을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자, 폐순환은 폐를 걸칠 때 뭐를 준다고? 폐 쪽으로 CO2를 주고요. 뭐를 받아요? 산소를 받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동맥혈과 정맥혈을 비교해 주시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혈관이야 좀 위에 거랑 같이 보고 싶어서, 자, 혈관이야 라고 하시면 뭐가 있었다? 동맥이 있었고 모세혈관이 있었고 정맥이 있었다. 맞습니까? 자, 동맥 나오는 쪽이야 들어가는 쪽이야? 심장에서. 그지? 심장에서 뭐하는 쪽? 나가는 쪽. 나가는 쪽이야? 그럼 넌 두껍고 탄력이 커야 돼. 그래야 혈압을 견딜 수 있어.
내가 심실이 혈압이 높다 그랬어? 심방이 혈압이 높다 그랬어? 심실이 혈압이 높다 그랬지? 심실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어디야? 확인해봐. 위에 다시 그림 볼 거예요. 그림. 심실, 우심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폐동맥. 좌심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대동맥. 동맥이 연결되어 있다. 심실의 혈압이 높으니까 동맥도 혈압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뭐하다? 두껍고 탄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정맥을 먼저 볼게. 정맥은요, 심장으로 뭐하는 거? 들어가는 혈액. 그래서 혈관벽이 동맥보다 뭐 할 것이다? 얇고요, 탄력이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모세혈관은 뭔데요? 모세혈관은 동맥과 정맥을 연결시킵니다. 자, 내가 모세혈관에서 강조한 건 이거야. 혈관벽이 하나의 세포처럼 이루어져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얇다는 얘기야. 얇아서 뭐해? 물질 교환이 일어나게 해주는 거야. 이해하셨죠? 이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혈관벽을 우리가 이제 두께를 비교하자라고 얘기하시면 두께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 동, 정, 모, 순이다. 동맥, 정맥, 모세혈관 순이다. 혈압은 어디 순이다? 동, 모세혈관, 정, 순이다. 기억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혈액의 속도가 있습니다. 속도도 마찬가지로 어떤 순서다? 동, 정, 모이다 라는 거. 두께와 속도예요 라고 하시면 동정모. 혈압이에요 그러시면 동모정 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외워야 되니까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암기합시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 혈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혈액은 혈장과 뭐로 이루어져 있다? 혈구로 이루어져 있다. 이 혈구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생님, 혈장은요, 내가 대부분 어떤 상태라 그랬어? 액체, 물의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신 다음에 운반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이게 끝이야. 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에요. 왜 여기 안 써있지? 자, 뭘 하셔야 되냐면, 자, 적혈구는 핵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암기합시다. 백혈구는 핵이 있습니다. 혈소판은 핵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핵 존재하는 거 누구라고? 백혈구예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 자, 적혈구의 모양, 내가 그림을 좀 그려주는 게 낫겠다. 그지? 자, 쓱 혈액의 구성, 여기에 쓱 그리고 오목한 원반 모양, 오목한 원반 모양, 그리고 여기에 뭔가 번개 모양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혈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부분 어떤 상태? 물의 상태. 그래서 뭐 할 거다? 물이 주성분이다. 그래서 너는 운반한 역할을 할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 자, 오목한 원반 모양 누구예요? 라고 하시냐면 적혈구예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 선생님, 이거 가장 큰 거 누구예요? 가장 큰 거 백혈구예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 이거 누구예요? 혈소판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야. 지워졌네. 혈소판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적혈구의 역할이 뭔데요?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산소를 뭐 한다고? 운반하는 역할. 선생님, 백혈구의 역할은 뭔데요? 식균 작용이에요. 세균이 침투하면요, 세균을 잡아먹어요. 정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염증이 생기잖아. 선생님이 지금 염증이 있어요. 어디에? 그래서 아파요. 아니요, 많이 아픈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염증이 증가했어. 염증이 생겼어. 그럼 백혈구 수도 마찬가지로 뭐 해주셔야 돼? 증가해 주셔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자, 혈소판의 역할은 뭡니다? 혈액을 응고시킵니다. 뭐 해준다고요? 혈액을 응고시켜요. 그래서 피났을 때 보호하는 역할이 누구다? 혈소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너네 혈액 무슨 색 띠고 있니? 그지? 빨간색, 붉은색. 혈액이 무슨 색이라고? 붉은색. 이 붉은색을 띠는 이유 누구일까? 누구? 적혈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적혈구. 적혈구는요,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어요. 이 헤모글로빈이 붉은색을 띠고요. 이 중에서 수가 가장 많은 거 누구예요? 적혈구 되겠습니다. 누가 가장 많다고? 적혈구의 수가 가장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혈액이 무슨 색을 띠고 있다? 붉은색을 띠고 있다 라고 얘기까지 해주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포인트 뭘 암기하자? 이 그림을 꼭 암기하자. 물론 세부적인 암기는 좀 더 하셔야겠지만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진짜 한 10번 그려서 암기가 되든 20번 그려서 암기가 되든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여기서 오늘 수업 끝 하겠습니다.